요즘 한국 영화의 스토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이 블록버스터로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현재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 때는 액션이나 스릴러밖에 없겠죠. 너무 많이 우려먹어서 근사한 스토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역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옛날 과거 조선 이 고려 신라 이렇게 가기에는 제작비도 너무 많이 들 거고, 또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생생하고 실감이 나는 살아있는 스토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하에 상해나 경성을 소재로 한 그런 어떤 독립운동과 연관이 된 액션 스릴러 드라마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영화 암살도 그 남자현이라고 그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여성의 딸이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염석진이라고 이정재가 한 7.18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도 과연 공정한 역사 서술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뭐 영화가 액션 위주로 많이 전개가 되고 많은 부분이 픽션이라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덕혜옹주에서는 완전히 역사 왜곡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곧 개봉될 이 김지훈 감독, 놈놈놈의 감독이죠. 김지훈 감독의 영화 밀정, 여기에는 송강호, 공유 등이 유명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블록버스터입니다. 자, 이 영화도 천만이 갈 건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하는데, 김우진이라는 주인공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김시현이라는 독립운동가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또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연루된 사건이 황옥 경부 사건이라고 해서, 경부라 하면 일본의 당시 경찰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이 황옥 경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그리고 그 직후에 상해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독립운동이 점점 조직화되어 가고 어열단 같은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자 독립운동도 강화되어서 그런 어열단 같은 함도 이은 이 독립운동의 정파는 이 무장 폭력 투쟁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이 한국으로 이렇게 이 총이나 폭약이 들어오는 부분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막으려고 애를 썼고, 이 과정에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이 투여된 사건이 있었고, 또 나중에는 일본 황실 행사에도 폭탄이 던져졌는데, 이때는 김시현 의사와 같이 활동을 했던 김지섭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불발되어서 김지섭 의사는 옥살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황옥이라는 일본 경찰청의 경부가 과연 이 어열단 조선 독립운동에 해결을 하고 포섭이 된 그런 어떤 이 일본의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이중 간첩이었느냐. 안 그러면 일본이 애초부터 이 영화 제목 밀정처럼 독립운동 진영에 침투를 시킨 간첩이었냐를 두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자, 김시현 의사는 결국 이 폭탄을 들고 와서 터뜨리려고 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어서 그 대가로 징역 10년을 이렇게 살다가 가출오겠다가 다시 체포되고, 또 다시 가출오겠다가 또 체포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이 황옥 경부를 밀정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또 다른 기록에는 같이 모의를 했던 김재진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서 체포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황옥 경부는 폭탄 36발과 권총 5개를 총독부 공용 물건인 것처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줘서, 그래서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또 했는데, 결국은 그걸 터뜨리려고 할 때 다 체포가 됐고,
일본에서 터진 것은 황옥경부가 관여했을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이 불발탄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황옥이 누구의 스파이였느냐? 즉 독립운동가들에게 포섭된 스파이였느냐? 안 그러면 일본이 애초부터 독립운동가 진영에 밀어넣은 스파이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파이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래도 독립운동을 도와주려고 시도한 것도 맞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어쨌거나 이 논란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 어열단으로서 국내에서 황옥을 설득시켜서 끌어들이고 또 폭탄을 서울 시내 각 조선 총독부나 동양측식회사 등에 던지려고도 하면서 그 직전에 체포가 되어서 징역 10년을 받고 또 나갔다가 다시 또 투옥이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해방을 맞은 이 김시현 의사가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요 1950년에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51년 국민당 상무집행위원회 부의장직도 맡고 현실 정치에도 참가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52년 6월 25일 동료 한 명과 이승만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고, 암살이 미수로 끝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된 이후에 4.19 혁명 이후에 이렇게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특별 사면을 받고 또 이 민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는 임시 의장직까지 맡았고요. 5.16 혁명으로 이 국회가 해산된 뒤에는 정계에서 은퇴한 다음에 슬슬이 돌아가셨다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 독립운동가의 대접을 이승만 대통령 암살 시도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친일파들까지 훈장을 받는데 일제하에서 한평생 독립투쟁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못 받느냐 해서 최근에 이 김시현 선생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나 이런 부분도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승만을 저격을 하려다가 실패한 부분은 아마 김구 선생 등을 이승만 대통령이 암살을 하는데 관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현재 역사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황옥 경부 사건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영화가 역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우진이라는 이름으로 공유가 이렇게 주연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지금 김시현 의사에 관련된 본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물론 영화 속에서는 익명으로 서두를 했지만 영화가 시작이 되면 그건 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았죠. 일제시대 때는 일본과 투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 독립 투쟁에 앞장을 섰고 한국 경찰까지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는 또 해방 이후에는 정치를 하다가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저는 영화가 현재 이런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인물을 다룰 때, 물론 이 영화는 사실에 기초했지만은 군데군데 이 픽션이 가미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관중들은 대부분이, 아니 관객들은 대부분이 현실과 영화 속의 사실을 착각을 합니다. 덕혜옹주를 보고 감명을 받은 분들은 덕혜옹주가 정말로 항일 독립투쟁을 하려고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징등에 끌려간 조선인들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고, 명친왕이 정말로
상하이로 망명을 하는데 동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방 이후에 한국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막은 부분이 한마디로 졸렬한 왕정이 복고될까 두려워한 이승만 정부의 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제하에서 조선 왕조가 보여준 태도에서 실망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야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밀정이 1000만 관객을 제가 볼 때 100% 동원할 거예요. 동원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역사에서 몸을 던져서 일제하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고 그런 분들이 가장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김원봉 선생이 북한에 간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조선에 해방된 한국에 일제 친일 고등계 형사 출신들이 하도 괴롭혀서 북한으로 갔다. 물론 그 부분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 그렇게 해서 이 무장 독립 투쟁을 한 사람은 이후에 일본 고등계 경찰 출신이 다시 한국 경찰에 들어가서 괴롭혀서 그래서 북한으로 갔다. 김원봉 선생은 적어도 납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납치가 된 독립투쟁가도 좀 있죠. 6.25 때. 그럼 자발적으로 간 부분을 그런 이야기로 설명이 다 될 수 있는가? 조금 해석을 하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 주인공이 일제하에서 가장 강경한 원칙적 무장 독립투쟁을 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방이 되고 나면 이 목소리가 가장 커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한마디로 이승만 암살까지 하려고 했다. 자, 이승만 암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승만이 잘못된 정치로 가고 있고 독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암살을 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의 잘못된 역사가 이 일제하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다. 그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장교 출신이고 또 박근혜 현 대통령은 그의 딸이다. 이제 이렇게 또 전개되어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영화가 이 일제 등 전 근대사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역사 속의 인물을 다룰 때는 검증돼서 확인된 역사만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지금 해석이 분분하거나 지금 황옥경부처럼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김시연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일제하에서는 가장 치열한 독립투쟁과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데에서는 매우 고마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승만 정부의 어떤 정치적 잘잘못을 떠나서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김구 선생을 이승만 대통령이 사주를 해서 암살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영화가 뭐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일제하에서 끝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영화를 하게 되면 이 스토리까지 다 나오게 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실존 인물과 관계없는 모티브를 다루는 것이 낫든지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를 둘러싼 국사교과서 논쟁이 올 가을부터 또 가속화될 건데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영화계 전반의 일정한 시각은 대한민국의 야당이 주장하는 역사적 시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죠. 대한민국 영화계가 그런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걸 보는 국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영화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논란이 되는 역사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